안녕하세요. 이뮤노믹의 이상 데이터가 8월께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헐 CEO의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늦어도 8월 안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최근에 이상 환자 등록 절차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헐 CEO의 말에 따르면 임상 이상 환자 등록 절차는 마무리됐다. 환자 등록이 마무리됐으니까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탑라인 결과는 3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5월 말이잖아요. 6월 말, 7월 말, 3월 말.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8월 깨면 탑라인 결과가 도출되면서 ITI 1000에 임상 이상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근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임상 이상 환자 등록을 마쳤고 탑라인 결과까지는 3개월이 걸리니까 늦어도 8월이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는 이때 나오는데 발표는 어떻게 할까? 회사가 탑라인 결과를 보도할 수도 있겠고 학회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가남 임상 3상처럼 언론 보도도 하고 학회 발표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학회 발표는 헐 CEO에 따르면 11월에 미국 신경종약학회 연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에서도 일상 결과를 재현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MOS가 40개월이었습니다. 대조군은 1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3배나 되죠. 일상 결과가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점차 이뮤노믹에 대한 설명들을 뉴스 기사에서 자세히 해주고 있는데요. 교모세포종은 브레인 캔서죠. 어떻게 해결할까? 이뮤노믹은 바이러스를 타깃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에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바이러스가 교모세포종의 원인이다. 인과관계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논문을 봤던 것을 기억해보면 적어도 상관관계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까지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는 논문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인과관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게 그 이유는 이미 임상 1상에서 ITI 1000이 대조군에 비해 뛰어난 OS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타깃하는 세포치료제를 투여했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바이러스를 타깃해서 공격을 하면 교모세포종이 치료가 되고 개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했는데 교모세포종이 개선이 되었다. 이 바이러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하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느냐? 먼저 환자의 백혈구를 뽑습니다. 세포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세포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백혈구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데요. 마치 로보캅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모세포종에서 많이 발현되는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졌죠.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를 타깃하는데요.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PP65 단백질을 타깃으로 한 백신을 주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자의 백혈구는 적군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티드죠. 지명수배를 해주고 얘가 범인이다. 얘를 이제 공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입력이 됐겠죠. 이 환자의 백혈구는 적군이 누구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환자의 몸속에 넣어주면 확실하게 이 적군을 타겟해서 그 해당 단백질을 공격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해당 단백질을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든 신약이 이뮤노믹의 세포치료제고요. 한마디로 바이러스를 타깃하는 세포치료제인데 그 바이러스는
바로 거대세포 바이러스고, 구체적으로는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스페시픽한 프로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타깃해 줍니다. PP65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계를 해서 조금 더 환자의 백혈구가 똑똑해지게 만들어 준 다음에 몸속에 넣어줍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단 자기세포를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 덜 하겠죠. 그리고 화학합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BBB를 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가세포는 자기 거니까 암 병변에 쉽게 도달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물질은 우리 몸에 특화된 게 아니니까 이런 BBB는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가세포는 우리 몸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적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 더 이동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제, 다른 외부의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곳들을 자가세포는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암 병변에 쉽게 도달한다. 그리고 외부 물질이 아니라 자가세포니까 부작용도 적다. 이런 것들이 헐 CEO의 설명입니다. 이뮤노믹은 파이프라인이 크게 두 개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설명은 ITI 1000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 ITI 1000은 교모세포종이고요. ITI 300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뮤노믹에 대한 정보들을 브리핑해 주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밀린 소식을 한 번에 전해주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이오 투자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 받으면서 무리하게 IPO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몸값을 높게 받을 수 있을 때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이런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브레인 센터도 열겠다고 합니다. 국내에 말이죠. 우리가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면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단백질은 교모세포종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주변 뇌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ITI 1000은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타깃하잖아요. 타깃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주변의 뇌세포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변 뇌세포에서는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믹의 ITI 1000은 이 주변 뇌세포로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얘를 따라다닐 테니까 말이죠. 주변 뇌세포에는 영향을 덜 미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었다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암 병변에는 쉽게 도달하지만, 그러니까 CMB의 단백질에는 잘 가지만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는 주변 뇌세포는 어택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는 거죠. 왜냐? CMB의 단백질이 주변 뇌세포에는 없으니까 ITI 1000이 이쪽으로 갈 리는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환자의 면역세포가 이쪽 뇌세포로 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일은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몰려갈 테니까 말이죠. 이 해당 뉴스 기사도 이뮤노믹의 세포치료제와 작용 기전이 똑같은 수지상세포 백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2017년 6월 13일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뮤노믹과 그 배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 미국 듀크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뮤노믹과도 연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소규모입니다. 교모세포종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는데요. 임상 1상, 듀크 이런 것들 보면은 이뮤노믹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당장에 확인은 안 해보고 일단은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상 시험에서는 수지상세포랑 항암 화학요법을 병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항암제는 테모졸로마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것과 수지상세포 백신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효능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연구가 아니지만 11명의 환자 중 무려 4명이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교모세포종은 치명적인 뇌종양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약 15개월인데요. 이 4명의 환자는 5년을 생존했잖아요. 6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5개월 대 60개월. 굉장히 오래 생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완전 관해되고 5년 이상 생존하면은 완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아무튼 테모졸로마이드와 백신을 병용 투여 받은 환자들 중에서 11명 중에 4명이 5년 이상 생존했다는 겁니다. 이 백신은 수지상세포 백신으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작용 기전과 똑같은 거고요. 이 테모졸로마이드는 1차 항암 화학요법제입니다. 이 두 개를 병용으로 사용했더니 굉장히 오래 생존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물론 통제된 연구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 관찰된 생존기간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자, 여기서 사용된 수지상세포 백신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ITI-1000과 똑같습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항원 PP65를 표적으로 하는 수지상세포 백신입니다. 똑같죠? 어떤 작용 기전이냐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그대로입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게 바로 수지상세포 백신입니다. 수지상세포가 APC잖아요. APC가 헬퍼 T셀에게 알려주고 다운스트림 이펙트로 브로드 이뮨 리스폰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암의 진행도 유의미하게 지연시켰다고 하는데 보통 교모세포종 환자들은 표준요법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종양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연구 참가자들은 평균 25개월째부터 재발이 나타났다. 굉장하죠. 놀랄 만큼 유망한 결과. 이거는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결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개월, 25개월, 15개월, 60개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놀랄 만큼 유망한 결과지만 일단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좀 더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규모의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입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지상세포 백신은 교모세포종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테모졸로마이드와 함께 사용할 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제가 이거 간단하게 다루려다가 좀 궁금하거든요. 요게 지금 이뮤노믹의 임상 시험인지 아니면은 다른 그냥 연구자 임상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임상 시험이 이뮤노믹의 임상 시험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연결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볼 건데요.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기억도 가물가물 해가지고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2021년 11월 22일에 나온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교모세포종 이상 데이터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방금 우리가 본 것도 교모세포종 이상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를 발표했던 걸까요? 이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헷갈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어쨌든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요 듀크대였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거 듀크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뮤노믹과 관련된 단어로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당시 임상 데이터는 크리스틴 베치 듀크대 박사가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크리스틴 베치는 여기 있죠. 크리스틴 베티치 박사, 연구의 대표 저자. 그러니까 듀크대 크리스틴 베티치, 듀크대 크리스틴 베치. 그래서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심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조금 더 좁혀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인데 HLB가 이뮤노믹을 인수한 거는 2020년대잖아요. 이거 꽤 오래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뮤노믹이 관련되는 것들은 전혀 언급된 게 없죠. 요게 2017년인데 자, 일단 뭔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여기 보면은 CMV의 PP65가 활성화된 수지상세포를 적용한 결과 환자의 생존기간 OS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단 임상시험의 디자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테모졸로마이드와 ITI-1000을 병용 투여하는 거다. 일단 전반적인 임상 디자인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거는 지금
임상 2상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은 임상 1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임상 시험은 다르지만 테모졸로마이드와 수지상세포 백신을 병용 투여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자, 이럴 때 확실한 거는 이뮤노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뮤노믹은 HLB 그룹답게 임상시험 논문들을 친절하게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임상시험들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배치 박사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듀크대의 배치 박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논문을 보니까 2017년도께 있습니다. 자, 요게 의심이 되죠. 자,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는데, 자, 글리오블라스토마니까 교모세포종입니다. CMV PP65. 자,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은, 자, 여기서 11명의 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언 서바이벌이 15개월 미만이라는 배경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명 중에 4명의 환자들은 59개월에서 64개월 프로그레션 프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뉴스 기사 내용과 일치하죠. 일단 2017년도라는 것, 그리고 환자가 11명이라는 것, 그리고 11명 중 4명은 5년 이상 생존한 것, 그리고 크리스틴 베치 박사, 여기에 있듯이 크리스틴 베치 박사가 있죠. 그리고 내용에서도 평균 생존 기간이 15개월이다. 자, 여기도 15개월이다. 이런 배경 설명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요 임상시험 내용이 요 뉴스기사 내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 어디서 찾았느냐? 이뮤노믹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뉴스기사에 있는 내용이 이뮤노믹의 수지상세포 백신에 대한 이야기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뮤노믹은 완전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임상시험 논문들은 한글로도 이렇게 나온 게 있다.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GBM의 평균 생존 기간은 15개월입니다. 1차 항암화학요법은 테모졸로마이드가 있고요. CMV PP65는 교모세포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